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홍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에서 비절개 눈매 교정은 무조건 풀린다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비절개 눈매 교정 정말 풀릴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 정말 풀릴까요? 저는 일단 이 의견에 반대입니다. 저희가 수술할 때 눈 올림 거근, 거기에 뮬러근 이 두 가지가 눈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근육 자체를 조금 더 길이가 짧게 묶어주는 게 비절개 눈매 교정술의 핵심 수술 방법이 될 텐데 혹자들은 얘기할 때 이 묶어놓은 실이 풀리면 힘이 빠져서 다시 풀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실의 힘으로 버티는 기간이라는 건 4주, 길게는 6주까지밖에 버티지 못하는 것이고요. 각 조직들이 물려 있을 때 유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유착의 힘으로 평생 아니면 굉장히 장기간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실의 힘이 풀린다 하더라도 이 유착의 힘이 잘 유지될 수 있게만 수술을 해놓으면 절대 풀리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이란 어떤 수술이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일단 비절개 눈매 교정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비절개, 눈매 교정. 비절개니까 절개랑 반대로 절개를 하지 않는 구멍만 뚫고 하게 되는 수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눈매 교정술이 들어간다. 절개로 할 때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절개를 해서 근육이라든지 건판 이런 것들을 눈으로 다 보면서 정도를 조절할 텐데 이런 경우는 아니고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눈 들어 올리는 근육과 건판을 일정 부분을 저희가 예상치를 쭉 당겨서 간단하게 이제 묶어주는 방법만으로 하고 나오는 게 비절개 눈매 교정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비절개 눈매 교정술이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눈뜬 힘이 약한 분들, 특히 검은 눈동자로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상 범위라면은 검은 눈동자가 위에서 한 1mm 정도 잠겨 있는 것이 이상적인 각도가 될 텐데 정상 범위에서도 눈뜬 힘이 좀 약할 수가 있겠고 일정 부분 더 약한 분들은 이제 안검하수라는 병명을 쓰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정상 범위에서도 본인이 눈이 조금 더 또렷했으면 좋겠다, 눈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있는 분이라면 비절개 눈매 교정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그러면 비절개 눈매 교정을 추천하시나요? 무조건 추천합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간단한 수술의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 시간도 짧을 거고 회복 과정, 붓기도 적고 붓기가 빠지는 기간도 짧을 거고 간단하니까 비용도 적어질 거고 거기에 흉터라는 게 절개를 안 하고 점절개를 하기 때문에 없다고도 표현할 정도의 흉터를 갖기 때문에 부담감도 없을 거고 정말 완벽한 수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게 불가능한 분들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다. 가능하다면 아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게 좋아 보이는 비절개 눈매 교정술 이게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인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눈이 조금 피부가 두툼한 분들, 피부 조직이 두꺼운 게 아니라 피부 밑에 조직들 그리고 지방층 이런 것들이 다 두껍기 때문에 저희가 건판이랑 근육을 당겨서 유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유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또 한 가지는 안검하수가 너무 심한 분들, 비절개로 하는 경우에는 안검하수 교정을 하는 양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족시킬 만큼 이런 안검하수 교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비절개 눈매 교정술이라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절개를 해서 교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매 교정은 무조건 쌍꺼풀 수술과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진짜인가? 쌍꺼풀 수술이랑은 같이 꼭 이루어져야 효과를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정말 100명 중에 99명이라고 얘기 드리면 좋을 텐데요. 조직은 이렇게 딱딱한 뒤에 있는 건판이랑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겉에는 피부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쌍꺼풀이 없거나 늘어짐이 있을 때 건판을 들어 올리게 되면 건판은 들어 올려져서 실제로는 눈이 커 보여야 되는데 겉에 피부는 그대로 늘어짐이 있기 때문에 안구가 보이는 효과가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피부가 가려진 이런 현상까지도 걷어 올릴 수 있는 눈매 교정을 했을 때 효과를 더 극대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이라면 겉으로 보일 수 있는 높은 쌍꺼풀, 남성분이라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쌍꺼풀이라도 한번 접어줘야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절개 눈매 교정을 했을 때 부작용은 없나요?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교정, 눈에 비대칭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과교정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조금 예측을 과하게 해서 눈이 좀 많이 떠지겠죠? 그러면 거꾸로 눈이 덜 감기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좀 뻑뻑하거나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 적게는 한 1, 2주, 많게는 한 달 정도 되면 다 돌아오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차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대부분 이제 대칭되는 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눈매 교정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는 뭐 상술적으로 필요 없는데 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답을 얘기해 드리자면, 돈 벌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분들은 이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눈매 교정을 해서 너무 과해져서 안 좋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제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는 편이고, 정말로 해서 좋아질 게 있는 분들이라면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좋아지는 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에 선택은 꼭 환자분이 하시도록 유도를 해드리는 게 저희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할 일이겠죠. 오늘은 비절개 눈매 교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비절개 눈매 교정의 뭐 단점이라든지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